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이죠. 소대성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용이 막 미치도록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너무 길다 보니까 잠이 들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하나씩 인물의 관계 그리고 그 인물의 호칭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읽어볼게요.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나오네요. 소대성에게 제목이 소대성전이니까 소대성 주인공 나오고 있고요. 글씨는 여전히 안 이쁘네요. 그쵸? 그리고 승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대성은 이름이고요. 승상은 벼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고전소설 조선 후기에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이 그 배경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 맥락에 의해서 조금은 이제 남 얘기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배경이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명나라라든지 송나라라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임금을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벼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벼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승상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급 가장 높은 그러한 벼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면서 바로 내당 쪽으로, 내당은 이제 안주인이 사는 건물이겠지. 그러니까 부인이죠. 한마디로 승상의 부인이 살고 있는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승상이 소대성을 따라오라고 해서 승상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소대성이 따라갔는데 소생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느낌 오시죠? 같은 인물이다. 그치? 소대성은 이름인 거고요. 이것을 이제 아직은 어린 벼슬은 하지 않고 어린 공부하는 학생 정도 이렇게 되면 성 뒤에 생을 넣어요. 그래서 소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원에 막 들어섰다. 중원, 집의 가장 중간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당, 중원,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중원에 막 들어섰다. 막 들어섰는데 이때는 막 들어서는 그때쯤이 되겠지. 왕시부인이라기보다는요. 이 집안의 가장 큰 부인 뭐 이거겠죠. 그래서 여튼 승상과 부부가 되는 이러한 사이가 되는 거고요.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중원에 막 들어섰는데 중원에 있었네요. 그죠? 배회하다가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심란한 게 있든지 뭔가 있나 봐. 그죠? 그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문득 막 들어선 승상을 보게 되겠죠.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어떤 소년이 꼴 또 누구겠어요? 소대성이겠죠. 아직 잘 모르는 사이구나. 그러니까 승상은 알고 있지만 부인은 모르는구나. 이 느낌 오고요. 그래서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죄를 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한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벌써 중원의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시비 나왔죠? 계집종,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했다. 100년 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100년 가객.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100년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년은 인간이 사는 삶 자체를 100년 정도라고 보고요. 100년 동안의 손님이면 우리는 이제 통상 사위를 의미해요. 이 승상에게는 딸이 있나 봐요. 그죠? 딸이 있고
그래서 딸의 남편감으로 소대성을 데리고 왔다. 요 얘기겠죠. 그래서 백년 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삐 나와 맞이하시오 라고 시비를 불러서 부인에게 전해라. 이거지. 왕부인이 마지못해 지금 되게 뜨뜨미지근하네.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죠? 마지못해 나와서 소생을 맞이하니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앞뒤 맥락상 너무 괜찮은 남자애가 있는데 우리 딸 결혼시킵시다 하니까 그런 애가 있다고요?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부인은 탐탁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윗감을 직접 데려왔어. 사윗감 백년가객 이꼴. 그래서 데려왔대요.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함께 내 말과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고 심지어 당사자까지 불러서 한번 봐봐.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너무 좋게 봤나 봐요. 소대성을. 그래서 승상이 또 시비에게 딸아이 그 아가씨, 그치? 여인을 얘기할 때 소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건 이름이 아니고 그 여인을 의미하게 되지. 그래서 딸아이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이거지. 시비가 명을 받들고자 안으로 들어갔다. 왕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왜 감이겠어? 지금은 뭐 엄마 아빠 같은 급이고 막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부부 유별이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소생을 살펴보았다.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죠. 얼굴이 웅장하고 묘사 들어가네요.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하는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몸 좋은, 그치? 막 옛날에 이제 짐승돌 이런 말 했는데 요즘도 아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대.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문관이 아니고 무관 쪽이었다. 근데 왕부인이 원하는 스타일은 문관 쪽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에 왕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겉으로는 절대 남편 앞에서 뭐 이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그러면 느낌 오시죠?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채봉이로 짝을 맺어서 슬하에 손자를 둔다? 채봉은 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따님의 성함은 이거 쓰기가 자꾸 얘를 건드네요. 이쪽으로 가보죠. 채봉이구나. 이름 참 예쁘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봉이 섬약한 아주 뭐 가녀리고 좀 열이지만 이런 느낌인데 뭐 부족하나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기 그 딸을 조금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여. 그러니까 이 같은이면 소대성일 건데 저 같은은 여기 없는 인물인 거지, 그지? 그래서 좀 선비 스타일, 좀 아름다운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남자와 짝을 맺어서 슬하에 그러니까 부모 아래에 손자를 두는 손자는 채봉이 손자가 아니라 내 손자겠죠. 왕부인의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데 소대성은 나의 이런 뜻과는 왕부인의 이런 뜻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탄식해야겠구나. 슬프구나. 뭐 이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왕부인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대성이. 근데
지금 승상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채봉은 등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가 되겠죠. 이어서 가볼게요.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직 나가진 않고 어떻게 외간 남자를 봐. 뭐 이런 느낌이죠.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아빠 치매야? 뭐야 어떻게 지금 나보고 거길 나오래? 뭐 이 느낌이죠. 오늘은 어찌 이러신단 말이냐. 소생은 남이니 소생은 우리 집안의 남자면 봐도 되겠지만 남남인데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유교의식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왕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편을 대하는 입장도 그렇고 지금 채봉이가 소생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러 가 하는 것도 전부 유교의식이 드러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효녀네요.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아파서 못 가겠어요.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다. 꾀병인 걸 아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 느낌 오시죠? 하늘이 맺어준 사이이거늘 이제 아비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륜이 끊어지고 삼강이 오륜 삼강 앞에서 삼강 오륜 유교의 덕목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짐과 다름 아니어라. 무너졌다. 아비가 3번 부르는데도 삼세판이야 3번까지는 기회를 주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쫓지 않는다면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그죠? 다른 도리가 없도다.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중원에 나아갔다. 효녀는 효녀인 거죠. 그래서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치? 옆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소대성은 뭐 지가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좀 자리가 불편했겠네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는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 거야? 야, 이제 네가 나가면 어떡하냐? 뭐 이거죠.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소생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채봉과 소생 서로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인사를 드리라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뭐 일종의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래서 머금고 왕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 군자를 정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영웅 군자 소대성을 의미하게 되고 지금 승상의 눈에는 뭐 완전 영웅처럼 보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말인 거죠 지금. 갑자기 글자가 그래서 채봉이 아미를 숙이고 아미는 눈썹 있는 요 부분인데요. 여기를 숙이고 근데 이 아미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미인의 눈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봉이는 예뻤나 봐요. 그죠? 여주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겸손한 표현인 거지.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인 승상이겠죠. 크나크신 은혜이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을 주시다니요. 뭐 이런 느낌이죠.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눈치껏 살펴봐야죠. 우리 선 볼 때, 미팅할 때 그래서 잠깐 보았다.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화장을 하거나 이 느낌이에요. 화장은 했는데 꾸미지 않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화장을 하거나 꾸미지는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막 아우라가 주고
뭐 화장도 안 했는데 그냥 이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대요.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계속 우리가 왜 좌불안석이라고 하죠? 막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때 채공 역시 눈을 들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정말 궁금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니는 듯 직유법 나오고 있네요. 그 소대성의 모습을 비유해서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이렇게 다니는 듯, 혹은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막 청룡, 흰 호랑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전설상에서 막 가장 용맹스럽고 멋진 동물들을 막 빗대고 있네요. 그래서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마음에 들었어 지금, 그치?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이제 호걸이라고 하면 뭐예요? 호탕하고 막 영웅스러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담복했다. 부친 명감 뜻은 나와 있죠. 아빠가 뭐 아예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좀 잘 보셨는데 뭐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게 되면, 그랬는데 이 소대성의 아주 든든한 지원군인 승상은 갑작스레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갑작스레 무슨 병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 지금 사실 소대성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고, 채봉은 이미 이제 남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자객은 킬러, 청부살인업자,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한다. 그죠?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 했대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비범한 능력으로,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네요.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튿날, 다음날 채공은 왕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다. 소대성님은 어떻게 됐나요, 어머니? 뭐 이런 걸 물었나 봐요. 그래서 소녀 듣자오니, 소녀 채공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소녀라고 부르는 거죠. 군자께서, 군자라고 하는 거는 성인 군자 할 때의,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군자라고 하지만 그 남편을 군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지금 소대성을 남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온데 오라버님들에게는 응당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간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던 서당을 떠난다는데 저는 왜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남자끼리니까 저희 오빠들한테는 뭐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겠죠? 왜 떠난다고 합니까? 뭐 이거죠. 그랬더니 어머님 왈, 너는 규중 처자의 몸인데 집안에서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여자의 몸인데 뭐 이거죠. 외간 남자의 유무를, 외간 남자 이꼴 소대성이죠. 그래서 지금 채봉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 엄마의 왕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남이야, 외간 남자 라고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간 남자의 유무를 알아서 외간 남자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아서 뭐 하겠니? 너 뭐 하려고 그래? 남자한테 웬 관심?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봉이 자세를 바로 잡고 대답했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앉아보세요. 뭐 이런 느낌. 소녀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남편의 거처를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남편의 거처를 묻는 게 엄마는 지금 옳지 않다고요? 그게 왜죠? 이러고 있는 거지.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원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앞부분에 그 내용들이겠죠? 여자가 고든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온지라 자기는 소대성을 따르는 걸 절개를 지킨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남편이니까. 그지? 근데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냐? 너는 지금 소대성을 위해서 네 전부를, 네 절개를 다 바치겠다는 소리야? 어머, 왜? 남편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되게 수절하는 데는 다 급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육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시중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무효야 이거죠. 육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꼽을 만한 제례, 상례, 결혼 이런 것들을 6가지의 예식을 육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식을 갖추어서 의례를 갖추어서 혼인을 하자고 하는 건 술 마시고 아빠가 한 얘긴데 그걸 나 진짜 이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다. 남편이 아니고 남이야 이거지. 더러운 말로 그런 쓸데없는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엄마 이게 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였다. 어머니 분명히 중원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과 소생이겠죠. 그러면서 예를 갖추고서 시문을 글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일종의 이제 연애 편지 같은 거 결혼을 하겠다는 어떤 다짐 이러한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종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예전에요 여자는요 태어나서 세 사람의 남자를 따르는 게 하나의 도의였대요. 그거를 이제 삼종지의라고 하는데 이제 태어나서는 부모님 아빠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아들 이게 이제 삼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종지를 이룬 것이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 진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사가 나오죠.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 초나라 왕이 5살 된 공주에게 네가 잘하면 성 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며느리로 주겠다 라고 희롱했습니다. 희롱했다는 건 장난쳤습니다. 이거지.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부마, 왕의, 사의 이런 단어는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오니까. 그래서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선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첩은 자기 자신을 또 일컬어서 아까는 채봉이는 소녀라고 했죠. 여기서는 신첩이 5살 적에 부왕께서 아빠 왕께서 성 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낮으로 한시도 빠짐없이 늘 나는 평민의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나는 그 평민의 며느리가 될 거야.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왕께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니 평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위를 얻는다고 하시나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써 간청합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입니다. 아버님 한 번 하신 말을 바꾸셔서는 안 되죠. 저는 그대로 따르렵니다. 이거죠. 라고 초왕에게 여쭈었는데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스스로 책망하고는 내가 그때 왜 그런 농담을 했지 하면서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결국 백성들 중에서 사위를 얻어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거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주의 행위를 보고 미쳤나봐 왜 그랬대 이게 아니라 멋져 그래 그렇게 지켜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거죠.
소녀는 그래서 저도 그럴랍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13입니다. 5살도 아니고 13입니다. 이거지. 어찌 소녀가 5살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 5살 아이가 했던 행위를 13살인 제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더니 네가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엄마도 또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네요.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이 집안은 끄떡하면 다 끊는데, 그지? 채궁은 효성이 지극하여. 효성이 지극했죠. 아까부터 모녀의 연만은 2년만은 끊을 수가 없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말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는 거지. 꽃처럼 아름다운 또 꽃처럼 아까는 뭐 아미 뭐 이런 식으로 하더니 여전히 예쁜가 보구나, 그치?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엔 총명하더니 평소에는 똑똑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서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야,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뭐 그런 걸 어기려고 지금 말대답하고 있니? 뭐 이런 느낌이죠.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옛사람 아까 고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고집 따위는 따르는 게 아니야. 이거죠. 채궁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앞에서 나왔던 군자와 여기서의 군자는 다른 군자죠. 그죠? 앞에서는 남편을 의미하는 군자였고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 군자.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효를 생각하면 오라버님 말이 맞는데 진짜 도를 알고 참된 것을 아는 입장으로서는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지. 그래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그쵸?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 임금 저 임금 막 이랬다 저랬다 상황 봐서 이러지 아니하고 뭐 이 느낌이지.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했사옵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남자만을 섬긴다. 요거죠. 그러하니 이거예요. 그러하니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절개를 지킨다. 절개를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당부하셔야 합니다. 한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어린 동생 이꼴 자기 자신이죠 지금.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일부러 이제 떠보는 거 아닌데 설마 떠보시는 거겠죠? 이런 거야. 절행을 지키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면 제가 정말요? 뭐 이러면서 따르게 될까? 하고 한번 저를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옵니다. 정녕 한심합니다. 오빠들한테 오빠 한심해 막 이러고 지금 대놓고 욕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나오고 있었고요. 작자 미상의 소대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우리는 굳이 알 필요 없다고 했죠. 여기에 나온 내용들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